대박친구 1부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역사상 처음으로 3,000선을 돌파했습니다. 개장한 지 1분도 채 지나지 않은 시간이었는데요. 이렇게 코스피가 3,000선을 넘은 건 유가 증권 시장이 문을 열고 65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개인의 어마어마한 매수세에 힘입어서 장중에는 3,020선을 넘어가기도 했는데요. 물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양지수가 하락으로 마감을 짓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 시장 유동성이 살아있고 그리고 개인의 힘은 정말 엄청나다라는 걸 증명해줬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전략 궁금하실 것 같고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전략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붉은 기둥 특공대를 통해서 1시간 동안 낱낱이 파헤쳐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시장은 이렇게 좋다라고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도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붉은 기둥 특공대장 주식 범 선생님과 그리고 특공대장 부대장 주민남 전문가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로 또 종목들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요, 노란톡을 통해서 주식 범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 현대약품. 하루 만에 목표가를 도달했고 장중 한때는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가기도 했었죠.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노란톡 오픈 채팅방 1번 방은 자리가 한 150자리가 채 남지 않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붉은 기둥 특공대를 검색을 하시면 지금 바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다는 점까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붉은 기둥 특공대장 주식 범 선생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범 선생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특공대장 범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제 또 완장을 차고 와주셔서 그런지 오늘 그렇죠. 종목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또 그런 또 의미가 좀 해석이 되네요. 오늘 그리고, 근데 안 하고 오셨네요. 오늘은 눈이 와가지고 이제 일찍 나오다 보니까 이걸 좀 못 차고 왔네요. 맞습니다. 지금 눈이 엄청 많이 오고 있죠. 그렇죠. 네. 눈이 좀 많이 오다 보니까 네네. 아마 오늘 제가 그래도 온라인 방송이 없어서 망정이지 네네. 만약 온라인 방송이 있었다 그러면 방송이 엄청 늦게 퇴근할 때 엄청 좀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 네네. 보입니다. 오늘 좀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내일 퇴근 못하신 아침에도. 분들 내일 아침에도 눈이 많이 온대요? 아니요, 일단 그건 잘 모르겠지만 네. 일단 이렇게 저녁에 눈이 많이 오고 오늘 굉장히 춥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약간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쌓이고 이게 네. 계속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방송 끝나고 가는데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또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면서 범 선생님 또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신 만큼 여러분들 어제 추천해 주셨던 종목들의 흐름이 좋아서 범 선생님도 기분이 굉장히 좋게 발걸음이 가볍게 오셨을 것 같거든요. 네, 어제 제가 이제 원장을 딱 차면서 이건 내일 이게 코스피 이제 3,000을 돌파한다, 강력하게 돌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이렇게 첫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막판 이제 미국 어떻게 보면 공화당과 이제 민주당이 상가 조지아 그 지역이 조금 우세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결론은 이제 민주당 쪽에서 2석을 내서 둘 다 공화당 50석, 민주당 50석 해가지고 결국 증시 쪽에서는 또 큰 변수는 사라진 흐름으로 이제 나타난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증시에는 이제 막판에 조금 밀리면서 좀 흔들렸던 부분이 있지만 아직은 우려할 단계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유진 앵커님께 말씀해 주셨듯이 유동성이 엄청나게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오히려 걱정보다는 기대를 하시면서 또 증시를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아직 내 종목이 더 많이 떨어져 있다, 움직이지 못한다, 그러면 노란톡, 우리 특공대 우리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다음에 종목을 구조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캐치해서 종목을 구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걱정보다는 그래도 오늘 장중에 3,000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장에 대한 기대를 좀 더 걸어보자. 유동성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진짜 좀 막판에 아쉬운 흐름을 보여주긴 했지만 개인의 힘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끝나고도 장 끝나고 또 대기 자금을 한번 체크해 봤는데 지금 68조를 넘어서 69조까지 올라갔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65조였는데. 네, 지금 오늘까지 또 69조까지 그리고 이번 주 다음 주 안으로는 70조까지 돌파할 다들
돈이 어디서 그렇게 그러니까 뭐 우리 뭐 일반 저만 사람들은 빼고, 없지만 범 선생님만 빼고. 저도 없는데 지금 증시는 네. 계속 올라가고 있고 작년에 네. 매수한 자금이 코스피 코스닥 합쳐가지고 62조였어요. 네네. 개인들이 순매수한 네네. 금액대가. 작년에 매수한 금액대도 개인들이 그렇게 많이 샀는데도 62조. 근데 아직 남아있는 자금도 지금 70조 가까이 된다는 거는 진짜 어마무시한 부분인 거고 이게 이제 증시 예탁금이 62조인데 네. 예금, 그러니까 은행에 지금 남겨져 있는 은행 예적금 대기자금까지 합한다 그러면 뭐 200조가 또 넘어가는 그런 유동자금이 있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투자처가 지금 많은 없다라는 그 분위기가 나온다 그러면 증시로 돈이 더 많이 유입될 그러니까요. 가능성이 높겠고 제가 네네. 오늘 오면서 또 기사를 봤는데 네네. 최근 이제 증권 계좌 숫자도 네네. 최근 일주일 사이에 어느 키움증권 기준으로는 4만 계좌 수가 늘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새해에도 또 많은 사람들이 대박을 꿈꾸며 주식에 좀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 네네. 저 우리 붉은기둥 우리 시청자분들은 또 네. 범 선생의 기법대로 또 구조 전략대로 대응만 하신다 그러시면 좋은 결과가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진짜 우리 네. 방송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만큼은 진짜 올 한 해 대박 나셨으면 좋겠다는 저도 그러길 그런 소망을 정말 가져봅니다. 기대해봅니다. 저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증시로 이렇게 네. 자금이 몰리다 보니까 오늘 증권주의 흐름도 굉장히 좋았잖아요. 오늘 좋았어요. 네, 네. 오늘 시장을 좀 분석을 해볼까요? 일단 오늘 시장은 조금 소외받았던 종목들이 한 번 정도 또 떠주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일단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한번 끌고 올라갔던 뭐 대표적으로 뭐 2차 전지 또 뭐 반도체, 뭐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이 오늘 조정을 받으면서 주가는 막판에 좀 떨어졌던 부분이고 상대적으로 이제 뭐 하나투자증권이라든지 뭐 국민증권이라든지 이런 증권주들은 대부분 좀 상승이 최근에 움직이지 못했던 흐름이었는데 그런 소외받은 종목들이 한 번 정도 떠드는 흐름이 나왔었고 또 이제 범 선생은 어제 제가 방송을 통해서 바이오 종목들이 좀 소외되어 있는 바이오 종목들이 한번 강한 반등도 기대가 됩니다 해가지고 제가 특공 종목으로 해가지고 노란톡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제가 두 종목을 드렸거든요. 이제 첫 번째 종목이 이제 현대약품이라는 종목이에요. 현대약품. 현대약품을 이제 소외받았던 게 그렇지만 이제 정배열 구간 안에서 이제 박스권 흐름이 최근 한 일주일 넘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 증시 흐름을 좋았고 여기서 한번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제가 경구약 코로나 치료제 테마와 그리고 전고점 돌파 패턴으로 월봉으로 봤을 때 여기 매물대를 돌파하면 더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부여 설명을 해드려서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네. 이 종목은 지지가 좀 잘 되고 있어요. 이게 여기 검은색 라인대가 지금 7,600원 정도에서 라인대가 강력하게 지지가 되고 있어서 여기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네네. 오늘 뭐 어떻게 보니까 뭐 20% 넘게 올라가면서 제가 목표 구간을 12%, 3% 정도로 잡아드렸는데 그 네네. 목표 구간도 쉽게 달성이 되면서 좀 올라간 흐름이에요. 그래서 참 바이오 제가 이제 전문으로 하는 그런 전문가다 보니까 조금 요즘 바이오 업종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보니까 좀 더 흥이 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또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도 드렸는데 그 종목도 이제 파미셀이에요. 파미셀. 파미셀을 차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파미셀은 바닥 종목으로 드렸던 부분인데 파미셀 같은 경우는 저점 라인대가 15,000원 지지가 됐고 두 번째 17,000원대 지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은 바닥이 저점이 잡힌 것 같다 해가지고 우리 추천주를 우리 특공 대원분들에게 드렸는데 이것도 아직 목표가를 조금 더 높게 잡은 상황에서 아직 움직인 흐름은 제가 드리고 나서 1% 내외에서 움직인 흐름이라서 아직은 출발하지 않았지만 지금 노란톡에 계신다 그러시면 이것도 후속 케어를 하면서 AS까지도 그렇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늘 지금 현대약품이라든지 이 종목 이 전 종목이 또 피플바이오였거든요. 그래서 피플바이오도 전날에 또 상한가가 가고 또 오늘 같은 날은 또 현대약품이 가다 보니까 이제 바이오의 좀 흐름이 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의 흐름도 오고 이제 범 선생님의 시대도 온 것 같아요. 시대는 뭐 항상 오고 있었는데 항상 오고 있는데 제약주들이 이게 좀 아쉽게 제가 꼭 이렇게 뭐 무슨 대결을 나간다 그러면 꼭 바이오가 안 가요. 그럴 때마다 바이오가 안 가고 꼭 이제 이렇게 가잖아요. 네, 또 이게 대회 이런 거 없을 때 바이오가 또 잘 가는 좀 아쉽지만 이제서라도 범 선생의 또 바이오 종목들을 또 궁금하시다 하시면 오늘도 특공
2탄 종목도 준비했습니다. 오. 그래서 지금 노란톡이 한 1,400분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한 100분, 이제 나머지 이제 선착수 이제 100분 정도가 마감이 되면 꽉 찰 것 같은데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오늘 방송 마감하고요. 제가 노란톡에 또 오늘 어제 현대약품 오늘 또 그 방송이 끝나고 또 올려드릴 테니까요. 특공 종목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플바이오에 이어서 그리고 현대약품까지 요즘 범 선생님의 종목들이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들을 위한 특공 종목 방송이 끝나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관심 종목 추천해 주신다고 하고요. 또 뿐만이 아니라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신 분들에게는 이 종목에 대한 장중 실시간 전략까지도 범 선생님이 소통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붉은 기둥 특공대 오픈 채팅방으로 열려 있고요. 지금 한 거의 1,400분 가량이 함께하고 있어서 한 100자리 정도 남아 있다는 점까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종목을 얘기를 하시니까 많이들 입장을 하고 계시는데 네네네. 오늘도 네. 여러분들 기대에 미칠 수 있는 미칠 수 있는 좋은 종목을 또 선별을 했고요. 또 오늘 제가 좀 기억이 많이 남는 게 네네. 저번에 오늘 구조 종목들을 제가 저번 주부터 계속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는데 네네. 그때 제가 강력 홀딩했던 뭐 제넨바이오라든지 네네. 이런 종목들을 제가 이 추세가 깨진 상황에서 네네. 야, 이 종목은 지금 저점이다. 이거는 오히려 추가 매수해도 되고 홀딩하셔도 된다. 강력 홀딩 사인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네. 오늘 제넨바이오가 바닥에서 상한가를 가는 흐름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 이런 부분이 이제 제가 특공 대장으로서 네네. 구조 요청을 한 종목들의 대응 전략까지도 잡아드리니까 오늘 뭐 바이오 종목도 좋고 다른 종목들 특히 뭐 손실이 크신 그런 구조 종목이 있다고 하면 제가 특공 종목도 드리지만 네네. 종목 구조 전략까지도 같이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가지고 구조 종목 지금 이제 들어갈 텐데 구조 종목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종목 상담 여러분들 종목을 범 선생님께 전달을 드렸을 때 어떤 종목들은 좀 교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있는가 하면 홀딩 중에서도 강력 홀딩을 외치셨던 종목들이 몇몇 종목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구조 신청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 과연 지금 홀딩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교체를 해야 되는 건지 범 선생님이 오늘 전략 세워주신다고 합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열려 있으니까 저희 남아있는 시간 동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요. 주식 초보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알서푸트 매수가 15,730원에 보유 비중 15% 들고 계시고 답도 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손절했어야 됐는데 지금 늦은 걸까요? 대장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네, 일단 구조 전략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말소프트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상반기부터 이제 재택 관련주라고 해서 이제 코로나 언택트 수혜주로 3월 달부터 이제 8월 달까지 거의 6개월 가량 큰 우세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종목들이 이제 어딜 타고 올라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올해 3월 달부터 이제 결국 61선을 타고 이게 초록선이 61선이거든요. 이제 8월 달까지 한 번도 깨지 않는 그런 시세 흐름으로 가고 있었다가 올해 이제 10월 달에 한 번 툭 깹니다. 61선 한번 툭 깨면서 이제 추세가 한번 깨질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한번 주기 시작했어요. 약간 좀 삐그덕거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추세가.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여기 61선을 돌파를 하면서 다시 올라가는 흐름을 나오지만 결국 중장기의 추세인 61선과 그리고 121선 여기까지 지지됐던 부분도 좀 깨진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월봉 흐름으로 봤을 때 조금 어려울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저점 라인이에요. 지금 월봉상에서 지금 12,000원, 12,000원 지지 라인 잡고 12,000원 알소프트 같은 경우는 결국 재택 언택 측 중에서 원격 어떻게 보면 그 솔루션을 이제 제공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네. 결국 언택트 시대에서는 충분히
미래지향적인 산업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들어가신 타점 자체가 좀 단기적으로 보고 들어가신 부분이 있지만 여기 12,000원이 깨진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10,000원까지도 한번 밀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비중이 높지만 않다 그러시면 12,000원이 만약 이탈이 된다 그러면 비중을 조금 줄여주셨다가 조금 기다린 다음에 다시 지지를 받고 10,000원짜리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갈 흐름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5% 네. 보유하고 계신데. 그러면 네. 12,000원이 깨진다 그러면 일단 네. 비중을 조금 반 아. 정도는 줄이고 나서 네네. 조금 더 떨어지고 나가려면 반등 나오는 그런 흐름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구조 전략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12,000원이 깨진다고 하면 비중을 좀 덜어내는 게 일차적인 전략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퍼님이고요. 범쌤 항상 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유진테크 매수하셨고 지금 매수가 34,250원에 보유 비중 15% 들고 계시고요. 향후 전망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자, 유진테크의 전망은 어떨까요? 유진테크는 제가 저번에도 이게 상담을 받았던 종목인데 이것도 앞에 범선의 대장, 특공 대장이 네 글자를 딱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력홀딩. 뭐 좋은 종목 선택하셨어요. 좋은 종목. 반도체에서도 오늘 삼성전자 몇 프로 빠졌어요? 2% 떨어졌는데 유진테크 반도체 테마에서 지금 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오늘도 50원이 올랐습니다. 오늘도 올랐다면 오늘 반도체 섹터가 다 떨어졌는데도 오늘 올랐고 지금 평단가 부근 물론 이제 고점 바닥에서 샀으면 좀 더 좋긴 한데 지금 거의 매수가 부근에서 거의 0.몇% 정도의 뭐 보합권 정도의 이제 포트를 갖고 있는데 결국 이 종목은 더 홀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월봉으로 봤을 때 뭐 전고점 돌파 패턴인 거고 결국 여기 35,000원을 뚫으면 4만 원 이상으로도 갈 수 있는 중형주 어떻게 보면 반도체 중형주에서는 대장주로 표현하는 네네.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쉽게 팔지 마시고요. 좀 떨어지더라도 더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올해 상반기 끝까지 한번 홀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구조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강력홀딩을 주셨습니다. 주민함 전문 같은 경우는요. 네. 되게 좋은 종목, 강력홀딩할 만한 종목이 나오면 네. 이렇게 선글라스를 쓰시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아, 범 그래요? 선생님도 뭐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고민해 생각해 보시면, 보도록 할게요. 네. 생각해 선글라스 낀다고요? 네. 거기서? 이거 좀 재밌게 하시네. 범 선생님도 네.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좀 더 강력홀딩 이슈를 좀 해도록 할게요. 이슈를 알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종목 구조해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이 저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굉장히 귀여운 아가의 사진이 올라왔는데 아들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하시면서 남겨주셨어요. 미스터 차 님이 남겨주셨고 한화 손해보험을 매수하셨습니다. 지금 4,200원에 보유 비중 25% 들고 계시는데 살려주세요 하시면서 남겨주셨거든요. 지금 네. 손실권에 있으신 것 같아요. 일단 차트는 뭐 종목은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금융주에서는 이제 보험주도 최근에 흐름이 좋았고 당연히 증권 금융주들이 가장 좋고요. 은행은 제3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금융주에서 1티어로 보실 업종은 네. 당연히 그쪽 증권. 증권주고 그리고 2티어가 어디예요? 보험주. 말이 꼬이네요. 그리고 3등주가 이제 은행주인데 그래서도 섹터 자체는 잘 선택을 하셨는데 타점 자체가 네. 이게 반등이 이제 횡보가 거의 몇 개월입니까? 거의 5월 달부터 거의 12월 달까지 거의 6개월 넘게 이제 횡보를 쭉 하다가 한 번 정도 시태 딱 나오니까 이제 시작하는가 보다 생각하고 이제 들어간 부분인데 하나삼몬의 보험사를 선택을 한 이유는 정확하게 제가 좀 모를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이제 손보 쪽 안에서도 규모가 업계 이제 1, 2등 다투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차트적으로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이제 바닥이라서 충분히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종목은 따로 손절하거나 뭐 어디 정리할 그럴 종목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미 월봉상에서는 여기 강력하게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4,700원을 뚫고 이렇게 거래량이 좀 실려 있죠. 그러면 지지는 제가 봤을 때 3,500원 선에서 충분히 지지가 될 것 같고요. 다시
금융주라든지 보험주에 한번 반등 나올 때 목표 구간은 5,000원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장의 주도 테마라고 보기 좀 그렇고 수출주는 아니고 이제 내수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좀 종목 금융주다 보니까 결국 이제 미래를 지향하거나 아니면 수출을 많이 하는 업종들로 좀 교체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홀딩하셨다가 5,000원 잡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구조 정 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주식 범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구조 전략을 저희가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방송 시간 안에는 종목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주식 범 선생님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목 추천해 주신다고 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방송이 끝나자마자 또 제공해 드릴 건데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붉은 기둥 특공대로 열려 있고요. 지금 10자리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 참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여러분들 종목을 구조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마일로 되어 있는 분의 사연입니다. 녹십자 랩셀을 매수를 하셨고 지금 매수가가 13만 원에 보유 비중 90%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물린 건가요? 유유 남겨주셨는데요. 어제 왠지 급등을 할 때 네. 따라 잡으신 것 같거든요. 네, 급등 오늘 급등했을 때 오늘, 네. 오늘이에요. 13만 원이 오늘밖에 네. 기회가 없었는데. 아이고야, 이거 뭐 붉은 기둥 이거 시청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오늘 처음으로 좀 들어오신 것 같은데 너무 고점이에요, 종목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올라가기 전에 눌림목에서 공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네. 항상 이렇게 빵 치고 올라갈 때 이렇게 순간적으로 슈팅이 나올 때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아직은 뭐 주식을 많이 안 해보신 경험이다 보니까 종목이 순식간에 더 크게 갈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어떻게 보면 공략을 하신 건 맞는데 결국 종목을 선택은 잘하셨어요. 근데 아쉬운 부분은 타점이 좀 아쉽다. 종목이 눌리면 변동성이 되게 커지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마이너스 뭐 15%, 20%까지도 가볍게 나오는 자리라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10만 원까지 떨어지면 이게 다시 올라가더라도 순간적인 그런 시세의 멘탈이 버틸 수가 없는 그런 자리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역이 벌어지는 종목에다 특히 비중을 크게 넣으시면 또 추가 매수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그래도 종목 선택은 잘하신 부분이 어쩌면 녹십자 랩셀이면 녹십자 그룹주들이 최근에 뭐 이슈가 많습니다. 뭐 실적도 지금 5대 지금 제약사 중에서도 가장 독보적으로 지금 녹십자의 실적들이 좋아지고 있는데 네. 최근 뭐 코로나 어떻게 보면 모더나 백신에서 뭐 유통 보관 쪽에서 또 이슈가 부르면서 녹십자 관련주들도 최근 모더나 관련주로 또 엮이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혈장 치료제 쪽에서도 녹십자의 그 아직 임상이 좀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기대가 되면서 우상향할 수 있는 재료들은 매우 높아요. 근데 단기적으로 눌릴 수 있는 가능성도 제가 봤을 때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9만 원, 9만 원까지는 충분히 뭐 떨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부분이다 보니까 9만 원까지 떨어지시더라도 이건 홀딩 하셔가지고 목표가를 일단은 제가 봤을 때 14만 원에서 비중 조금 줄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확신이 들어도 종목이 변수가 좀 다양하기 때문에 네네. 한 번 정도 내일 정도 아니면 이번 주 14만 원 한 번 정도 슈팅이 나온다 그러면 일단 비중은 절반 정도 좀 줄여놓고 그리고 대응하시는 거를 좀 권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9만 원까지는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구조 종목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9만 원까지는 홀딩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구조 전략 세워드렸고요. 범 선생님, 저희가 이렇게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는 동안 붉은 기둥 특공대 1번 지금 1,500분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2번 방을 따로 열어서 또 구조 종목을 좀 찾도록 할게요. 그러면. 괜찮나요? 네, 뭐 지금 뭐 대박 시청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1,500분만 하기에는 조금 많은 분들이 또 참여를 못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제가 또 참여를 해서 또 종목도 올려드리고 또 구조 전략까지도 같이 잡아드리려 했습니다. 2번 방이 지금 열렸나요?
네. 열렸다고 예, 지금 합니다. 열렸다고 하니까 네. 1번 방이 지금 안 되신 분들은 2번 되어 있는 방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들어오고 싶어도 자리가 모두 차서 오픈 채팅방을 검색을 했는데도 입장을 못 하셨던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범 선생님이 또 2번 방을 문을 활짝 열어주셨으니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붉은 기둥 특공대 숫자 2로 되어 있는 새롭게 만들어진 2번 방으로 오시면 될 것 같고 1번 방과 동일하게 운영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이어서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언니 눈길 조심이라고 필명을 달아주셨습니다. 시청자분도 꼭 내일 아침 출근길 눈길 조심하시기 바라면서 범쌤도 눈길 조심하시고요. 제 종목도 좀 살려주시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종목명은 인포뱅크. 매수가 17,800원의 보유 비중 30% 보유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네, 인포뱅크 네.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 대장으로 테마를 껴가지고 뭐 그 전에 대장이었으면 뭐 라닉스,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뭐 모트렉스 이런 종목들이 네네. 대장 이력이었는데 대장이 이렇게 잘 바뀌기도 하나요? 잘 바뀌진 않는데 네. 한 번 정도 시세가 시작되는 부분에서 바뀌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자율주행 테마들이 결국 최근에 뜬 게 아니고, 그러니까 네. 최근에 뜨긴 했지만 결국 시세가 시작된 거는 10월 달이었단 말이죠. 3개월 전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뭐 모트렉스 이런 모트렉스? 종목들이 네. 대장으로 갔는데 이제 3개월이 지나고 이제서야 뜨기 시작한다는 거는 또 다른 테마가 뜰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예요. 중공업주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음압병실도 그랬습니다. 네네. 음압병실도 과거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원격, 뭐 비트 컴퓨터라든지 뭐 알서포트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떴는데 네네. 갑자기 뭐 GH 신소재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대장이 되면서 크게 올라가는 흐름이잖아요. 테마는 한 번 시작되면 대장 결정이 되지만 결국 한 번 주기가 끝나면 다음 대장이 좀 바뀔 가능성은 오. 테마주에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이제 대장 이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아. 근데 이제 인포뱅크 같은 경우는 이제 네네. 대장인데 또 어떤 이유로 이렇게 또 강력하게 또 매수가 들어가셨는지, 그리고 이제 너무 고점이네. 이게 어제 들어가셨는지 오늘 들어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차트를 공부하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 종목이 떨어질 때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우리가 분석하기 위해서 차트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쵸. 그럼 차트에서 그럼 선들이 보여집니다. 봉 차트 말고 선이 보여지는데 네. 그럼 이 선이 괜히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지금 주식 기본적으로 HTS라든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모바일 그 어플을 까시면 이런 선들이 자동으로 따라붙어 나와요. 그러면 이게 분석을 하시라고 이게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선들이 가장 가까운 선이 얼마예요? 얼마? 여기 13,700원대가 가장 가까운 지지선은 아닌데 여기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게 차트적으로 지금 의미가 좀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떨어지면 또 다행이게 12,000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러면 단기적으로 손실률이 30%가 넘어가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초보분들은 아무리 종목이 좋아 보여도 차트의 기본적인 이런 이격을 보지 않고 공략하시다 그러시면 매우 전략이 어렵게 갈 수가 있다. 순식간에 손실률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12,500원, 12,500원을 손절 라인을 잡고 그렇게 대응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목표가는 여기보다 더 강한 2만 원대, 2만 원. 전고점 돌파하면 결국 이제 신고가 돌파 패턴이기 때문에 지금 18,000원이 좀 전고점인 거거든요. 지금 너무 고점이라서 한 번 정도 내일 내지 다음 주 안으로 한 번 정도 슈팅이 나온다. 그러면 2만 원대에서 비중을 줄여 나가는 거를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조 종목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2만 원대에서는 비중을 줄여 나가야 할 것 같다라고 구조 전략을 세워주셨고요. 저희 다음 종목도 구조해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희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전문가 범 선생님과 그리고 제일 아름다운 앵커님의 조합이라서 너무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새해도 덕담을 해주셨네요. 흥구석유를 매수를 하셨다고 하시고요. 지금 매수가 7,010원에 보유 비중 25% 들고 계십니다. 자, 석유 관련주는 범 선생님도 처음으로 제가 종목 상담을 드리는 것 같은데. 네, 흥구석유. 네. 일단은 좀 유가에 대해서 조금 변동성이 좀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보여지고요. 네네. 그리고 결국 좀 약간 좀 분쟁이 좀 많아야 돼요. 이게 뭐 걸프 그쪽 지역이라든지 중동 지역이라든지 네네. 이렇게 뭐
정권이 뭐 특히 미국 같은 나라와 이제 좀 사우디라든지 이런 나라가 싸우면 이런 종목들이 한 번씩 이렇게 반짝반짝 막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 지금은 없다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전체적으로 평화로워요. 네네. 이게 유가로 이게 막 치고받고 흐름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게 지금 유가가 뭐 올라가더라도 뭐 사실상 지금 비트코인이 올라가더라도 사실상 비트코인 관련주도 크게 움직이지 않은 네네. 이유가 제가 설명했던 부분 주도 테마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심리가 큰 자금들이 어디 쪽으로 들고 있냐면 반도체, 뭐 그린 뉴딜, 뭐 2차 전지, 아니면 바이오 이런 쪽에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 유가의 움직임에 대해서 크게 지금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흐름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네.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좀 빨리 치고 빠지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에 딱 고점 라인대가 딱 보여지시죠? 어딥니까? 예, 8,000원. 8,000원대에서 한번 터치가 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비중을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 전략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면서 다음 구조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딸바보님의 종목을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 한국테크놀로지 그룹을 매수를 하셨고요. 매수가 17,400원에 보유 비중 45% 들고 계십니다. 너무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유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오늘 날씨도 정말 추운데 계절도 많이 춥다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한국테크놀로지 그룹 네. 이 종목에는 어떨까요, 네, 종목님? 17,400원. 네, 맞아요. 네, 일단 거래소 종목이고 시가총액이 좀 있네요. 시가총액이 좀 있고 네네. 기업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많이 분석을 해봤던 종목은 아니라서 일단 타이어 제조를 판매를 하면서 한국 타이어 그러니까 한국 타이어 법인으로 되어 있는 이름이 바뀌었네요. 사명이 좀 바뀌면서 한국 타이어 그룹을 이제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으로 좀 되어 있는데 일단 실적은 뭐 그래도 지금 최근에 이제 자동차라든지 또 어떻게 보면 북미의 오프라인 쪽에서 뭐 전반적으로 좀 많이 실적이 좀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 이제 18년도로 고점을 찍고 나서 매출이 약간 정체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결국 8천억대를 지금 몇 년 연속입니까? 예, 한 4년 연속으로 하나, 둘, 셋 그리고 올해까지 8천억대 매출을 좀 고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흐름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매출이가 결국 주식은 기대감이에요. 매출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아니면 뭐 진짜 뭐 기술 개발을 해서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기대감으로 유동성이 좀 많이 쏠리는 그런 흐름인데 지금 한국테크놀로지 같은 그룹도 제가 최근에 종목 상담 받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 그룹 안에서는 속해 있는 그런 테마는 같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최근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제 7월달, 8월달 작년 같은 경우는 거래량은 실렸고 최근 빠졌을 때는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고 떨어졌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크게 이제 세력들이 뭐 이탈했다 아니면 종목이 약재가 있어서 떨어졌다라고 보기 좀 어렵지만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있어요. 올해 이제 7월달 거래량이 들어왔던 부분은 어디예요? 121선을 한 번도 깨지 않고 올라갔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지금 단기적으로 시장도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121선이 지금 이탈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좀 아쉽지만 좀 기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라는 게 좀 포함이 될 것 같고 이 종목은 추가 매수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다른 종목으로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좀 더 기회비용을 좀 줄이시길 바라겠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손절을 하지 마시되 목표가는 올해 상반기까지 기다리셨다가 제가 봤을 때 본정가 부근에서 한번 올라가 준다 그러면 한번 비중을 좀 정리하는 게 좀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음 구조 종목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한국테크놀로지 그룹까지 종목 상담 도와드렸는데 너튜브 실시간 댓글로 종목에 대한 구조해달라고 남겨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아마 1번 방이 마감이 돼서 못 들어오셔서 그런 분들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2번 방 지금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붉은 기둥, 특공대 그리고 숫자 2를 입력을 하시면요. 2번 방도 활짝 문이 열려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셔서 종목 상담도 받아보시고 범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종목뿐만이 아니라 장중에는 브리핑도 함께 챙겨가실 수 있다는 점까지 안내를 해드리면서 저희가 이번에는 그럼 2번 방에 종목 올려주신 분들의 사연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지님. 자, 액토즈 소프트를 매수를 하셨는데요. 지금 매수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19,200원에 보유 비중
9.5%. 비중은 그래도 10%가 좀 안 되게 들고 계신 것 같습니다. 카카오게임 상장 전날 카카오게임 지분 보고 들어간 종목인데요. 지금 완전히 물려버렸습니다. 손실이 마이너스 50%인데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맞춰서 탈출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지금 손실이 너무 크지만 손절을 해야 될지 몇 개월째 지금 구경만 하려니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네, 일단은 오늘 이제 종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지금 시간이 지금 많은 종목을 제가 최대한 봐드릴 텐데 지금 20분도 안 남았죠. 10몇 분밖에 안 남아서 제가 여기서 못 해드렸던 구조 전략들은 너튜브를 통해서 제가 1번방, 2번방 종목을 제가 취합해가지고요. 못했던 종목을 제가 선별을 해서 네.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 부분까지 또 오늘 상담해서 너무 못했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제가 또 선별을 해서 또 다른 너튜브에다가 지금 대박 친구 너튜브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토즈 소프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차트가 계속 하방으로 좀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네네. 좀 많이 걱정이신 것 같아요. 좀 아쉬운 부분은 역시 이제 지금 한번 손절 타이밍을 좀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좀 너무 떨어진 부분이긴 한데 지금 과정에서는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한번 하셔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일단 주가는 좀 바닥인 부분이고요. 에투즈 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게임주들이 대부분 NC 소프트를 제외하고 펄어비스를 제외하고 뭐 카카오 게임주도 마찬가지고 넥슨 지투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게임주들이 이런 비슷한 좀 차트 흐름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런 차트 흐름으로 갖고 있다가 네. 최근에 한번 반등 나왔던 업종들이 엔터주예요. 엔터주들이 막 떨어졌다가 한번 반등이 나왔고 네. 철도 관련주들 대아티아이라는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한번. 대아티아이도 뭐 어떻게 보면 땅굴 파고 막 이렇게 계속 이런 자리까지 막 떨어지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딱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뭐 엔터로 한다면 막 키스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키스트도 이제 땅굴 파고 막 깨러 떨어졌다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뭐 초록뱀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최근 바닥을 찍고 나서 그래도 고개를 들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테마가 다가와지고 있으면 이렇게 고개를 드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지금 게임주가 지금 3개월 동안 한 번도 시세를 불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조만간 게임주도 한번 시세가 올 거라고 보고 있고 뭐 액토즈 소프트 같은 경우도 충분히 지금 바닥 구간 안에서 21선 돌파해서 13,000원까지는 한번 도달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지금 평단가 같은 부분은 조금 높다 보니까 한 번 정도 지금 비중이 지금 10% 미만이다 보니까요. 5% 정도 지금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단기반은 평단가 낮춰놓은 다음에 이상에서 좀 매도 전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음 구조 종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으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을 낮춰놓고 매수가 부근에서 탈출하는 전략을 좀 세워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손님이 남겨주셨고요. 범쌤 안녕하세요. 오늘 현대약품 수익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굉장히 뿌듯하실 것 같습니다. 많이 수익 내드려야죠. 네. 자, 그리고 알체라라는 종목 또 매수를 하셨는데요. 지금 매수가 47,557원의 보유 비중 10.29%. 대응 부탁드립니다. 지금 나와야 하는 건지 홀딩을 해야 되는 건지 계속 내려갑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좀 알체라 그러니까 신규 상장 종목들은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결국 이제 기업 분석을 되어 있어도 결국 우리 단기적으로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가장 중요한 지표는 당연히 차트를 보고 대응해야 되는데 결국 알체라 같은 경우는 지금 상장한 지가 이제 한 달도 안 된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차트적으로는 좀 어려워요. 어렵고 그렇다고 신규 바이오 종목들이 또 좋은 흐름이 나오긴 하나 그것도 어떻게 보면 차트가 좀 좋은 쪽 아니면 이미 상장한 지 3개월, 4개월 된 뭐 센코라든지 뭐 피플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좀 예측이 좀 어느 정도는 차트 분석이 가능한데 일단 알체라 같은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규 이제 상장을 해가지고 5일선을 타고 한 번 정도 이제 움직이면서 이제 여기까지 가줬다가 그래도 다시 한번 이제 5일선을 회복이 못하면서 한 번 정도 이제 이탈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깨질 수도 있는 아쉽지만 여기까지 35,000원대까지는 한 번 정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지금 5일선을 못 타고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시세가 강한 애들은 어딜 지지선을 5일선을 될까? 박셀바이오도 신규 상장하고 나서 차트 흐름 보다 그러면
여기 5일선 흐름이 깨지고 나서는 계속 지지부진이 거의 뭐 고점 대비 뭐 얼마입니까? 14,000원부터 거길 10,000원대까지 20% 정도가 손실률이 한번 나오는 구간까지 거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11선, 5일선, 21선 정배열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알체라 같은 경우는 아직 5일선, 11선이 만들어진 단계가 아닌 것 같고 21선도 좀 부족하네요. 그러면 박셀바이오 같은 차트를 좀 이력을 좀 본다 그러면 당연히 조금 한번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걸 검지하시되 제가 봤을 때는 요즘 유동성 장세입니다. 결국 종목은 다시 한번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슈팅, 특히 신규 상장 같은 종목들은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재료들이 많기 때문에 좀 눌려준다 그러면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뭐 11선, 21선 부근에 어떻게 보면 지지선 라인들이 생길 때 그때 가서 저에게 다시 한번 또 구조 전략을 외쳐주신다 그러시면 다시 이제 기억하고 났다가 다시 한번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구조 정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붉은 기둥 특공대 이번 방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은 상담을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순동님은 저는 처음입니다. 어떤 종목을 구매해야 될지 잘 몰라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또 종목을 아직 구매하지 않으신 분도 채팅방에 입장을 해주셨는데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은 주식 초보자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을 제가 강의도 어떻게 보면 이평선 오늘 제가 이제 뭐 녹십자 랩셀이라든지 또 인포뱅크 이런 네. 종목을 공략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리스크한 매매가 좀 되어 있는 분 아무리 시장이 좋아도 네. 종목은 100%의 가정이 없잖아요. 그쵸. 아무리 종목이 좋아도.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돌다리를 두드려 가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게 이제 주식 투자의 정석인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제가 이제 노란톡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자료집을 올려드리고 있고 기본 교육까지 해드리면서 종목들도 또 나열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주식이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은 일단 기본 교육부터 조금 차차 배워 나가신다 그러시면 지금 이제 주식 1000만 시대 인구 그리고 주식에서 이제 재테크를 시작하는 그래 2020년, 2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단계를 밟아 나가시면서 뭐 배워보신다 그러시면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순동님, 저희 고양이 이름도 순동이어가지고 굉장히 반갑습니다. 순동님 아직 종목을 매수하지 않은데 처음으로 입장을 했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정말 잘 오셨고요. 범 선생님과 함께 그리고 주민함 전문가님과 함께 차근차근 잘 배워보시면서 올 한 해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저희 다음 종목 구조해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렌즈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범 선생님, 유진 앵커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오래전에 매집한 드림텍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있고요. 매수가는 16,600원에 보유 비중 5%. 계속 터널 속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일단 드림텍 자회사가 이제 나무가라는 회사가 있고 그 드림텍 같은 경우는 그 반도체 쪽 어떻게 보면 모듈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자회사들은 또 이제 카메라 쪽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이제 카메라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가 이제 뭐 3개, 4개 막 이렇게 멀티 카메라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이제 엮여져 있는데 결국 이제 차트 흐름으로 물론 이제 기업도 좋고 또 이제 실적도 좋고 또 뭐 자율주행 그런 이슈까지도 좀 엮여져 있는 뭐 테마는 좀 다양한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차트 흐름을 봤을 때는 결국 이제 코스피죠. 이제 거래소 종목인데 지금 거래소 코스피가 이제 3,000포인트를 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최근 3개월간 주가가 계속 행보하고 있거나 지금 바닥권을 기고 있다는 거죠. 아직은 시장에 부합하는 그 시장 주도주가 아니고 소외되어 있는 테마를 볼 수 있는데 그래도 너무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고 기업의 어떻게 보면 독점력이라든지 경쟁력이 충분히 있고 최근 이제 10,000원대, 1,700원대 지지 라인들은 좀 강력하게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뭐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오히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네. 이 종목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 쪽이라든지 아니면 이 드림텍에 속해 있는 테마들이 한 번 정도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정배열이 만들어질 때 이제서야 좀 더 이제 강한 반등이 기대가 되는 우리가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배열인 거거든요. 차트 안에서는. 그래서 네. 정배열이 나왔을 때 오히려 좀 추가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좀 손실률이 크지만 지금 당장 추가 매수를 하지 마시고 네네. 지금은 좀 홀딩하셔야 되지 않을까
좀 시기를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구조 정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추가 매수를 하는 전략은 좋지만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뀔 때 그때가 가장 좋은 타이밍일 것 같다라고 구조 전략을 세워드렸고요. 저희 다음 종목을 구조해 보러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뽑히려나 님의 사연입니다. 범 선생님, 오늘은 꼭 상담을 도와주세요. 인콘 매수하셨고요. 매수가 3,970원에 보유 비중 30%. 지금 마이너스 22% 정도 손실권에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좀 아쉽네요. 좀 아쉽고, 그러니까 요즘에 올라가는 것도 요즘 종목들이 순식간인데 떨어지는 것도 순식간, 맞아요. 떨어지는 게 네. 순식간이어가지고 초보분들이 그러니까 특히 뭐 펀드라든지 또 은행 적금 이렇게만 투자하셨다가 요즘에 이제 뭐 최근 한 달 동안 코스닥, 코스피 같은 종목들도 하루 아침에 막 10%씩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네네. 이러다 보니까 이러다가 이제 순식간에 대응이 안 돼요. 네. 네, 그래서 종목을 좀 더 싸게 잡는 습관이 좀 더 좋을 것 같고 고점에서는 조금 더 비중을 낮추시는 게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전문가들도 대응이 어려운데 초보자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차트로 본다 그러면 결국 네. 이제 순식간에 21선이 좀 이탈이 되면서 깨진 부분이에요. 그럼 인콘 같은 경우는 어디에 좀 테마가 있느냐? 결국 이제 모회사 이제 골드 퍼시픽이라든지 그런 치료제, 그러니까 코로나 치료제 부분에서 또 그 자회사라든지 이런 좀 엮여져 있어서 결국 인도의 임상이라든지 그 치료제 이름을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코로나 치료제에 좀 엮여져 있다 보니까 코로나 테마주로 좀 엮여서 올라가는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코로나가 확산은 되고 있지만 코로나 테마주가 강한 흐름보다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대형주들이라든지 뭐 실적주라든지 이런 업종들이 좀 강하거나 바이오도 결국 이제 대형주 위주로 좀 가고 있었던 흐름이라서 이 종목은 조금 소외가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 대신 좀 월봉상에서는 거래량으로 봤을 때 최근 2개월 동안 최대 거래량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너무 소형주예요. 인콘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1,000억대다 보니까 여기다가 비중을 좀 많이 넣기에는 좀 그렇고요. 이 종목은 거래량은 좀 동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조금 해결해 줄 종목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지 라인은 일단 3,000원, 2,000 후반대에서 3,000원 라인대에서 지지가 될 것 같고 최종 목표가는 좀 아쉽지만 이 종목 오래 들고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코로나 재묘가 샘물이 되면 또 조금 종목들이 또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4,000원 목표가 잡고 가시는 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구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1시간 동안 여러분들 종목을 구조하기 위해서 범 선생님 정말 물도 못 드시고 방금 기침을 좀 하셨는데 목이 굉장히 아프셨을 것 같아요. 일단 그래도 이제 1,500분 거의 2번까지 합한다면 네. 거의 700분, 600분까지 맞아요. 네. 제가 종목을 너무 상당히 많이 한 분이라도 받으려고 제가 하다 보니까 그래서 빠르게 좀 도와드렸던 부분이 좀 이렇게 말했던 것 같고 그리고 네. 또 제가 어제도 현대약품 이어서 또 특공 종목 2탄도 준비를 했습니다. 조금 안전한 종목 위주로 좀 선별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아직 또 종목들 또 아직 선별이 안 되신 분들은 제 특공 종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또 1번 방 못 들어오신 분들은 2번 방 이 방송이 끝나면 또 닫히는 그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꼭 지금 방송이 끝나기 전에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노란톡 2번 방에는 제잼님이 범 선생님 정말 고생하시네요. 이렇게 또 남겨주셨는데요.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방송 시간 안에는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 도와주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고 상담에 신청했지만 선정이 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추가적으로 대박친구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추가 상담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또 그쪽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특공 종목 2탄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신 분들에게 방송이 끝나고 올려드릴 거니까 그것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대박친구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대박친구 2부 주식 왕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